아니, 왜 작년이랑 똑같이 난방을 했는데도 이번 겨울엔 난방비가 혼자 치솟았을까요? 보일러를 오래 틀어서도 아니고 생활 패턴이 바뀐 것도 아닌데 고지서에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30만 원, 40만 원, 심하면 50만 원이 넘게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작년 이맘때는 20만 원대였는데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 댁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가스비가 계속 새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집은 여전히 춥고, 온수는 펄펄 끓는데 샤워할 때는 찬물을 섞어야 하고, 외출할 때마다 습관처럼 누르는 그 버튼 때문에 오히려 난방비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원인은 단 하나,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누르고 계신 이 버튼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절기에 잘못 설정된 단 하나의 모드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번 겨울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이 드러납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면 또 한 달치 가스비가 그대로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노후주택과 단열 취약 가정의 난방 효율을 분석해 온 난방 연구 전문가 김태윤입니다. 전국의 수백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난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여러분, 댁은 이번 겨울 난방비가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댓글로 고지서 금액과 고민 나눠주시면 함께 원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71세 정미자님에게서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소리부터 당황하신 게 느껴졌어요. 작년과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 난방비가 갑자기 38만 원이 넘게 나왔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작은 아파트인데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댁에 직접 방문해서 보일러 조절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조절기는 거실 창문 바로 옆 벽에 붙어 있었고, 그 창문으로는 외풍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조절기 모드는 실내로 설정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조절기는 계속 춥다고 느끼는데 실제 방안은 이미 따뜻한 상태였던 겁니다. 집은 따뜻한데 조절기는 계속 춥다고 느껴서 보일러가 쉬지도 못하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정미자님은 마트 가실 때나 잠깐 외출하실 때마다 외출 모드 버튼을 꼭 누르고 나가셨대요. 절약하려고 그러신 건데 그게 오히려 난방비를 올리는 주범이었습니다. 외출 모드를 누르면 집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일러를 켜면 처음부터 다시 데워야 하니까 가스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조절기 모드를 실내에서 온돌로 바꿔드리고 외출 시 누르던 버튼 사용법을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짧은 외출은 온도만 세도 낮추고 하루 이상 외출할 때는 예약 모드를 쓰시라고 알려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달 정미자님 댁 난방비는 23만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무려 15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생활은 그대로였고 보일러를 덜 튼 것도 아니고 바꾼 건 단지 설정 하나와 버튼 사용법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저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난방비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난방비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보일러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실내 모드의 착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 모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내 모드는 조절기 주변 공기 온도로만 작동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절기가 찬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있으면 집은 이미 따뜻한데도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주거환경연구원 분석에서도 단열이 부족한 집은 실내 모드 오작 동률이 높다고 나타납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67세 최광수님, 댁은 조절기가 찬바람 드는 창가에 있어서 실내가 이미 따뜻한데도 보일러가 쉬지 않고 가동됐습니다. 방 안온도는 25도인데 조절기 주변은 18도니까 계속 돌아간 거죠. 외풍이나 햇빛, 차가운 벽이 있는 곳에 조절기가 있다면 실내 모드를 피해야 합니다. 조절기 위치를 옮기기 어려우시면 모드만 바꿔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조절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온돌 모드가 효율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돌 모드는 공기 온도가 아니라 바닥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바닥 열을 오래 유지해서 집 전체에 온기를 퍼뜨리는 방식이에요. 바닥이 따뜻하면 그 열이 천천히 올라오면서 공간 전체를 드기 때문에 보일러가 자주 작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난방 효율 조사에서도 외풍이 있는 가정은
온돌 방식에서 가스 사용량이 20%에서 30%까지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2. 새 윤상호님은 온돌 모드로 전환한 후 보일러가 쉬는 시간이 훨씬 길어져서 한 달 사용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가던 보일러가 이제는 두세 시간에 한 번씩만 작동하더래요. 온돌 모드로 설정하실 때는 희망 온도를 물 온도로 설정하세요. 보통 40도에서 5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지나친 고온은 오히려 가스비만 올리고 바닥을 뜨겁게 만들어서 불편합니다. 바닥이 완전히 식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조절기를 보세요. 들어온 불이 실내인가요? 온돌인가요? 세 번째는 예약 모드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잘못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예약 모드를 몇 시간 뒤에 켜지는 타이머 기능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약 모드는 바닥이 얼지 않도록 간헐적으로 짧게 돌리는 기능이에요. 완전히 꺼진 상태가 아니라 최소한의 온기를 유지하는 거죠. 간헐 난방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낮춘다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 완전히 식으면 다시 드는데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70세 이선희님은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완전히 껐다 켜는 습관 때문에 난방비가 늘었지만 예약 모드 사용 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두세 시간 간격으로 예약 설정을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외출 중에도 2시간마다 10분씩 보일러가 돌아가게 설정하는 겁니다. 완전 오프 상태로 두면 집이 얼음장이 되고 다시 드는데 과도한 에너지가 듭니다.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완전히 끄고 나가는 습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세요. 네 번째, 외출 모드는 절약 기능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외출 모드는 일주일 이상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배관이 얼지 않도록 하는 동파 방지용 비상 기능입니다. 단기간 외출 시 외출 모드는 거의 작동되지 않고 집만 완전히 식혀버린다는 주거 에너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74세 박동식님은 마트만 가도 외출 모드를 눌렀어요. 절약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매번 집이 얼음장처럼 식어버리면서 돌아와서 다시 드느라 난방비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더 나왔어요. 외출 모드 하나 잘못 쓴 것 때문에 말이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시간 이내 짧은 외출은 평소 온도에서 세도만 낮추고 그대로 두기, 하루 이틀 정도 외출은 예약 모드로 간헐 난방 유지하기, 일주일 이상 장기간 비울 때만 외출 모드 사용하기. 이렇게만 하셔도 난방비가 확 줄어듭니다. 외출 모드 남용은 난방비 폭탄의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혹시 외출 버튼을 절약 기능으로 알고 계셨나요? 다섯 번째는 온수 온도 조절이 절약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수 온도를 최고로 올려놓고 샤워할 때 찬물을 섞어 쓰시는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세요? 뜨거운 물을 끓여 놓고 찬물로 다시 섞어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낭비예요. 온수 온도 10도만 낮춰도 가스 사용량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에너지관리공단 데이터가 있습니다. 65세 고은혜님은 온수를 최고 온도에서 중간 단계로만 낮췄는데도 목욕과 설거지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온도라 화상 위험도 줄고 사용하기 편하다고 하셨어요. 계절별 적정 온수 온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엔 42도에서 45도, 환절기는 40도, 여름은 35도면 충분합니다. 숫자가 없는 다이얼식 조절기는 중간 위치가 가장 적절합니다. 최고 온도는 60도를 넘는데 그렇게까지 뜨거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샤워할 때 찬물을 매번 섞어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온수 온도를 낮추세요.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몇만 원씩 절약됩니다. 여섯 번째는 습도와 난방 효율의 관계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팁인데요.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다르면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습도가 40%에서 60%일 때 체감 온도가 실제보다 2도에서 3도 이상 올라갑니다. 건조한 공기는 차갑게 느껴지고 촉촉한 공기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젖은 수건을 거실에 널어두거나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거나 가습기를 틀거나 커튼에 물을 살짝 뿌리는 것만으로도 자연 가습이 됩니다. 습도 관리 후에는 결로 방지를 위해 하루 한두 번 짧게 환기도 필요합니다. 가습기를 틀었을 때 확실히 공기가 포근해지는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습도 효과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다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집 전체가 열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생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문 단열 강화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측정해 보면 열 손실의 60% 이상이 창문에서 발생합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돌려도 창문으로 열이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특히 이중창이 아닌 단창이거나 오래된 세시는 열 손실이 더 심합니다. 밤에 창문 근처에 서 보시면 창이운이 확 느껴지실 거예요. 단열 시트나 뽁뽁이 필름을 창문 전체에 꼼꼼히 붙여보세요.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붙일 때는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물 스프레이를 뿌리고 밀대로 공기를 빼면서 부착해야 합니다. 공기 방울이 남아 있으면 단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면 단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커튼은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것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69 새한명숙님은 거실 창문의 단열 필름과 암막 커튼을 설치했더니 체감 온도가 확실히 올라가고 난방비도 한 달에 4만 원 줄었다고 하셨어요. 창가에 앉아도 이제는 찬바람이 안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창문 단열 시트 혹시 붙여두셨나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꼭 해보세요. 한번 붙여두면 겨울 내내 효과가 지속됩니다. 두 번째는 바닥 온기 유지입니다. 바닥이 차가우면 온돌 난방의 장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거실이나 방 구석, 가구 밑은 열이 잘 안 가니까 더 차가워요. 발이 차가우면 아무리 실내 온도가 높아도 춥게 느껴지거든요. 사람 천의 상당 부분이 발을 통해 빠져나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얇은 러그나 카펫으로 바닥을 덮어서 열 손실을 줄이세요. 너무 두꺼운 러그는 오히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을 막아버리니까 적당한 두께가 중요합니다. 1cm에서 2cm 정도 두께가 가장 적당해요. 면이나 울 소재가 보온성이 좋습니다. 73세 김술래님은 거실 소파 앞에 얇은 카펫을 깔았더니 TV 보실 때 발이 훨씬 따뜻하고 보일러 온도를 1도 낮춰도 괜찮더래요. 집 안에서 유난히 발이 시린 공간 있으신가요? 침실 침대 옆이나 소파 앞처럼 자주 앉거나 서는 곳에 러그 하나만 깔아도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문틈과 창틀 틈새 차단입니다. 틈바람은 실내 온도를 순식간에 떨어뜨립니다.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면 현관문 아래쪽이나 창틀 모서리로 찬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게 보여요. 손을 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문 밑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휴지를 갖다 대보세요. 휴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새고 있다는 증거예요. 문풍지 틈새 패드, 웨더 스트리핑을 사용하면 됩니다. 현관문 아래쪽은 문풍지나 문틈 막이를 붙이고 창틀은 실리콘 패드나 스펀지 테이프로 막으세요. 베란다 문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베란다는 외부 공기와 직접 닿아 있어서 특히 중요해요. 문풍지는 1년에 한두 번 교체해야 효과가 계속 유지됩니다. 접착력이 떨어지면 바람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71세 박정희님은 현관문 틈새만 제대로 막았는데도 현관 쪽 온도가 3도나 올라갔다고 하셨어요. 외출할 때 신발 신으면서 발이 시렵던 게 이제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현관이나 창가에서 바람이 새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에 손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히 밤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확인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옷차림을 통한 체감 온도 상승입니다. 보일러만 의지하지 마시고 옷으로도 온기를 지키세요. 옷 한 겹이 실내 체감 온도를 3도 이상 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복 하나만 제대로 입어도 보일러 설정 온도를 2도 낮출 수 있어요. 그럼 난방비는 자동으로 10% 이상 절약됩니다. 2도 차이가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차이를 만들어요. 수면 양말은 잘 때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가벼운 카디건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 걸치면 좋고 무릎 덮개는 TV 보실 때나 앉아 계실 때 무릎과 다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목도리나 숄도 효과적이에요. 목 주변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68세 이영자님은 집에서도 내복과 조끼를 챙겨 입으니까
보일러 온도를 20이 돼서 20도로 낮춰도 전혀 춥지 않더래요. 겁 없이 얇게 입는 습관이 오히려 난방비를 계속 올립니다. 집에서도 종종 오싹하게 추위를 느끼시나요? 옷장에서 내복 하나 꺼내 입으세요. 멋보다 건강과 경제가 우선입니다. 다섯 번째는 외풍 집중 점검입니다. 모든 집에는 유난히 찬 곳이 있어요. 집 구조마다 냉기가 모이는 구역이 다릅니다. 베란다 문 쪽, 북쪽 벽, 창가, 모서리 벽 순으로 점검하세요. 특히 베란다와 연결된 문은 찬바람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북쪽 벽은 햇빛이 안 들어서 항상 차갑고요. 손으로 만져보면서 어디가 가장 차가운지 확인하고 그곳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하세요. 한 지점만 제대로 잡아도 전체 난방 효율이 크게 오릅니다. 75세 조영수님은 북쪽 벽이 유난히 차가워서 그쪽 벽에 단열 보드를 붙이고 그 앞에 책장을 배치했더니 방 전체가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구 배치만 바꿔도 단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집에서 가장 차갑다고 느끼는 곳은 어딘가요? 오늘 당장 그곳부터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보세요. 여섯 번째는 욕실 습도 활용입니다. 샤워 후 욕실에 가득 찬 수증기는 천연 가습기와 같습니다.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죠. 샤워 직후 욕실 문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열어두면 그 습기가 집 안으로 퍼지면서 실내 습도를 상승시킵니다. 습도가 올라가면 같은 온도라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져요. 건조한 공기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촉촉한 공기는 포근하게 느껴지거든요. 단, 너무 오래 열어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 뒤에는 문을 닫고 환기를 해야 합니다. 70. 새 서미경님은 저녁 샤워 후 욕실 문을 잠깐 열어두는 습관만으로도 거실이 훨씬 포근해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건조해서 피부도 가렵고 목도 따끔한데 이 방법 쓰시면 자연스럽게 습도 조절이 됩니다. 겨울철 실내가 너무 건조하다고 느끼시나요? 내일 샤워 후 이 방법 꼭 써보세요. 일곱 번째는 생활 패턴 기반 보일러 운영입니다. 하루 일과에 맞춰서 보일러를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신다면 5시 30분부터 보일러가 작동하도록 예약하고 낮에 외출하시면 예약 모드로 간헐 난방을 유지하고 저녁 5시에 돌아오시면 4시 30분부터 다시 작동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찬 집, 돌아오자마자 따뜻한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생활 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언제 일어나고, 언제 외출하고, 언제 돌아오고, 언제 주무시는지 적어 보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 패턴에 맞춰서 예약 설정을 해두면 필요한 시간에만 따뜻하고 필요 없는 시간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끄고 켜는 방식은 가스비를 올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76세 장동현님은 생활 패턴에 맞춰 예약 설정을 해놓으니까 한 달 난방비가 8만 원이나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보일러가 알아서 돌아가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집이 추워지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떠오르시나요? 그 시간 30분 전에 보일러가 돌아가도록 설정해 보세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난방비 절약에 진심이신 분들입니다. 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생활비 절약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명확합니다. 난방비가 오르는 건 보일러를 오래 틀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설정과 습관 때문입니다. 실내 모드 오작동, 외출 모드 오해, 과도한 온수 온도, 틈새 방치, 습도 부족. 이런 작은 오해들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난방비를 올리는 주범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집은 여전히 춥고 난방비는 폭탄처럼 나오고 겨울 내내 고지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생활비 부담에 다른 지출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돌 모드 활용, 예약 모드 유지, 외출 모드의 정확한 사용, 온수 온도 조절, 창문 단열, 습도 관리, 이 기본만 지켜도 난방비는 자연스럽게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집은 더 따뜻하고 고지서는 가벼워지고 겨울나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온수 온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보일러실 가셔서 온수 온도 다이얼을 중간으로 낮추세요. 생각보다 가장 큰 절약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조절기 모드를 온돌로 바꾸고 외출할 때는 외출 버튼 누르지 마시고 온도만 3도 낮추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료까지 함께 줄일 수 있는 생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료, 수도료까지 한꺼번에 절약하는 방법을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난방비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요즘 난방비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이번 달 난방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오늘부터 어떤 설정을 바꿔보실 건지 댓글로 경험과 다짐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